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의 14번째 시간이고요. 테마별로 공부하는 알고리즘의 배열 테마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배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 실기시험에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테마인 만큼 이번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배열에 대한 기초 부분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여러분의 학습 목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배열의 원리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배열, 어레이, 말 자체의 의미에 중점을 둔다 보면 그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컴퓨터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 공간을 의미하는 게 바로 배열이다. 자, 우리가 알고리즘의 기초 강의에서 이미 배열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2차원 배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배열은 기억 공간을 의미하는 거다. 자, 우리가 지난 기초 강의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컴퓨터의 기억 공간은 우리 인간의 거주 공간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도 우리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서 그대로 컴퓨터에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인간의 거주 공간 중에서 1차원 배열을 제가 연립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컴퓨터의 기억 공간은 A라는 1차원 배열 공간을 의미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항상 이렇게 네모 박스 하나 그려놓고 이 기억 공간을 A라고 기억 공간으로 한다 그러면 이 A라는 기억 공간 안에 10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시키겠다. 자,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죠? A equal 10 이렇게 적으면서 10이라는 숫자를 A라는 기억 공간에 담아두겠다라고 표현할 때 이 A라는 것을 우리가 변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그러면 기억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단칸방 하나의 방에다가 어떤 내용을 기억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인간의 거주 공간처럼 인간이 사는 집 같은 경우에도 단칸방 또는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립주택이 존재할 수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을 이렇게 세웠을 경우에 5층짜리의 연립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층이 우리가 101호, 2층을 201호, 301호, 501호 이렇게 표현하듯이 1층이라는 101호라는 곳에 어떤 한 가구가 살 수 있을 거고 201호에 또 다른 어떤 가구가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연립주택, 빌라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스마트 빌라다.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스마트 빌라의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연립주택에서 이 건물의 이름을 스마트라고 지정해놓고 101호, 201호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1층을 스마트호, 2층을 무슨 호, 3층을 무슨 호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쵸? 하나의 동일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름은 하나만 부여하고 호수를 나눠서 그 기억 공간을 분류를 하듯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도 이 기억 공간 5개를 이렇게 묶어놓고 이 기억 공간을 A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었어요. 첫 번째 기억 공간은 우리가 A 갈로 1번 방이다. 얘를 A 갈로 2번 방이다. 얘를 A 갈로 5번 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1차원 배열 공간이다. 다시 말해서 A 갈로 1번 방에다가 내가 10을 넣겠다. 이렇게 처리 과정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 기억 공간에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될 거고요. A 갈로 3번 방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넣겠다. 그러면 3번 방에 2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게 바로 이 2차원 배열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 연립주택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양으로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아파트 한 동. 자, 이 아파트 이름을 역시나 스마트 아파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을 경우에 스마트 아파트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또 뒤집어서 표현한다 그러면 얘를 1층, 2층, 3층, 4층, 5층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맨 앞에 숫자를 두고 이 호수가 몇 층인지를 나타내주고 같은 층에서 몇 호인지를 나타내주게끔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라는 기억 공간을 사용하면서 우리 인간의 거주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이렇게 2차원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주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로를 우리가 행으로 표현을 하고요. 세로를 우리가 열로 표현하면서 얘가 첫 번째 행이 되는 거고 얘가 두 번째 행, 얘가 다섯 번째 행이 되는 거죠. 행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부여하면서
괄호 안에 왼쪽, 그러니까 주소의 이 왼쪽 부분을 행을 나타내는 주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열을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세로로 표현을 하죠. 세로로. 자, 이렇게 세로를 표현하면서 지금 적혀있는 숫자의 오른쪽 부분이에요. 자, 이쪽을 우리가 1열이라고 표현하고 얘가 2열, 3열, 4열, 5열로 표현하는 거죠. 2차원 배열 공간 안에 행과 열을 통해서 우리가 각 방의 주소를 표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차원 배열 공간 이름을 A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 1,1이라는 의미는 A 갈로 1,1이라는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 뭐 얘 같은 경우에는 A 갈로 4,4라는 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A 갈로 4,4라는 이 방 안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넣어두겠다 하면 A 갈로 4,4 하고 난 다음에 이꼴 10 이렇게 하게 되면 10이라는 이 숫자를 나는 A 갈로 4,4라는 기억 공간에 넣겠다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10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2차원 공간 안에 행과 열을 표시하면서 그 공간의 주소를 행과 열로서 나타내는 방법. 이게 바로 2차원 배열의 원리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이 숫자를 반복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열, 2차원 배열의 공간의 이름을 붙일 때 이 아파트의 이름을 A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이 전체를 우리가 이름하여 부를 때 A갈로 I, J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적는 것은 이제 I하고 J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적으니까 얘가 또 J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소문자로 적으면 얘는 I를 의미하는 거고, 대문자로 이렇게 적으면 J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I가 의미하는 게 뭐다? 행을 의미하는 거고, J가 의미하는 게 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과 열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는 이 방 안에 주소를 만들어주는 거죠.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라는 방을 이렇게 기억을 했다면 이 방 이름을 A갈로 1번 방, 얘를 A갈로 2번 방, 얘를 A갈로 3번 방, A갈로 3번 방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전체를 나타낼 때 A갈로 I방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I라는 값은 어떻게 해요?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I 값을 1, 2, 3, 4, 5까지 증가시키게 되면 자동으로 1번 방부터 5번 방까지 표현할 수 있듯이 우리가 2차원 배열에서도 이 I값을 1부터 5까지 변화시켜주고 이 J값도 1부터 5까지 변화시켜준다면 첫 번째 방에 기억될 수 있는 것은 1,1이 되겠고 그 다음에 A갈로 1,2, 그 다음에 A갈로 1,3 이렇게 쭉 변하겠죠? 그럼 결국 A갈로 1,5까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A갈로 2,1, A갈로 2,2 자 이런 식으로 변해가면서 전체의 이 25개의 공간의 주소를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우리가 지난 진법 테마까지 공부하면서 바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가볍게 그냥 몸 푸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배열의 원리가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렸어요.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의 공간은 이 공간 이름을 A라고 이름을 줬을 때 I, J로 보통 많이 나타나요. 물론 이 변수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A, B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C, D로 나올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주소의 기억 공간을 1부터 5까지 변화시켜주고 이 J값도 1부터 5까지 변화시켜줄 거기 때문에 이 변수가 만약에 A, B로 나왔다 하더라도 A라는 값을 1부터 5까지 변화시켜주면 되고 B라는 값을 역시나 1부터 5까지 변화시켜주기만 하면 우리가 1,1부터 5,5까지의 기억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A라는 배열 공간의 2차원 배열에 I 값과 J 값을 변화시켜서 1,1부터 5,5까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다양한 예를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행 5열의 매트릭스의 원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매트릭스 얘를 우리가 5 곱하기 5 행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5 곱하기 5다. 무슨 말이냐? 이 전체의 크기가 5 곱하기 5라는 얘기예요. 행이 5개가 되겠고 열이 5개가 되겠죠. 그럼 이 첫 번째 1이 들어가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1,1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25가 들어가 있는 이곳을 우리가 5,5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죠. 물론 이 배열, 이 전체의 기억 공간 이름을 A라고 가정했을 때는 A갈로 1,1부터 A갈로 5,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1,1부터 5,5까지를 만들 수 있느냐가 우리의 목적이 될 건데 그러면 결국 I 값과 J 값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이제 세 개의 어떤 플롯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I 값의 변화와 J 값의 변화를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이중순환문 박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한 번씩 우리가 접해봤던 부분이죠. 바깥쪽에 I 값이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안쪽의 순환구조 J 값이 역시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이중순환문의 원리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깥쪽에 I 값이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게 만들어주면서 안쪽에 들어와서 J값 역시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목적은 이 A라는 기억 공간 안에, A라는 큰 기억 공간 안에다가 숫자를 1부터 25까지 넣는 과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부터 25까지 변화시켜주는 숫자를 우리가 K라는 변수를 쓰겠다 하면 제가 그냥 생략을 한 거예요. K값은 자동적으로 1부터 25까지 변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K가 1부터 25까지 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예제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면서 K값이 어떻게 1부터 25까지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 뒷부분에서도 삼각형 넣기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이번 기초 강의에서는 K값이 1부터 25까지 변하는 것은 자동으로 변한다 라고 가정하고,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것은 I값과 J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개념만 한번 익혀보세요. 무슨 말이냐? 자, I값이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럼 I값이 1일 때 이 이중순환문은 이 바깥쪽 순환구조와 이 안쪽 순환구조를 겸해서 보셔야 되는데, 바깥쪽 순환구조의 I값이 1일 경우에 이쪽으로 떨어지죠. 그럼 I값이 1일 경우에 이 안쪽 순환을 J값을 통해서 1부터 5까지 5번을 반복하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I값 1이 A갈로 I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J값이 1로 만들어지면서 A갈로 1,1에다가 1을 넣겠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다시 한번 돌아갈 때 이 안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바깥쪽에서 한번 내려와서 안쪽을 5바퀴 돌고 그 다음에 5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서 올라가게 되죠. 그럼 I값이 2로 바뀌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5바퀴를 돌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져서 I값이 3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중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바깥쪽에 1이 시작되면서 안쪽에서 순환하라는 것을 5번 순환시켜주고, 안쪽 순환이 끝나면 다시 바깥쪽으로 넘어와서 바깥쪽의 숫자를 하나 증가시키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쪽에서 5번을 회전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1일 때 I값이 1일 때 J값은 1, 2, 3, 4, 5 이렇게 변하고, 다시 돌아가서 I값이 2일 때 J값 1, 2, 3, 4, 5로 변하고, 다시 돌아가서 I값이 3일 때 J값 1, 2, 3, 4, 5로 변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의 이중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열을 공부하면서 이 이중순환 구조문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기초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거 딱 보면 이거 이중순환문이구나. 바깥쪽에서 한번 시작할 때마다 안쪽에서 원하는 만큼 회전을 시켜주는 거구나.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숫자 1부터 25까지 넣는 과정에서 자, 이 주소 이름을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릅니까? 얘를 우리가 1,1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가 1,2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가 1,3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가 1,5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럼 얘는 우리가 마지막 5,5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결국 왼쪽에 있는 게 행을 나타내면서 I값이 1일 때 J값은 1, 2, 3, 4, 5 이렇게 변하게 되죠. I값이 2일 때 역시 J값 1, 2, 3, 4, 5로 변하게 되고, I값이 3일 때 J값 1, 2, 3, 4, 5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움직이게 되면 주소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게 뭐야? 이렇게 변하면서 K값을 통해서 1부터 25까지 K값을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1,1에다가 1 넣고 1,2에다가 2 넣고 1,3에다가 3 넣고 5,5에다가 5 넣는 과정은 아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중순환문으로 나오면 바깥쪽에서 I가 시작될 때마다 J값을 바꿔주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해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시험 문제 나와준다면 우리가 이중순환문을 보는 순간 그렇게 어려움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죠? 쉽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시험은 항상 이렇게만 나오진 않겠죠. 우리가 지난 2강, 3강 기초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런 이중순환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따지면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 다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A갈로 I, J라는 배열 공간 안에다가 K값을 통해서 숫자 1부터 25까지 넣겠다. 그래서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이중순환문 말고 이런 방법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1부터 25까지 숫자를 이 공간 안에 넣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A갈로 I, J에다가 K값 1부터 25까지 넣겠다는 얘기고요. 얘도 A갈로 I, J에다가 K값 1부터 25까지 넣겠다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려면 그쵸? 1부터 25까지 방에다가 숫자를 넣어야 되니까 1,1부터 5,5까지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1부터 5,5까지 만드는 것은 역시나 i값을 통해서 i값을 1부터 5까지 증가하는 와중에 j값도 1부터 5까지 이중순환문으로 증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j값의 순환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고요. i값의 순환이 역시나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깥쪽 동그라미가 이거 의미하는 거고 안쪽 동그라미가 바로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깥쪽에서 i는 1부터 5까지 변해주면 되죠. i 값이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A갈로 I, J 안에 이 i에다가 첫 번째 뭐를 넣어야 돼? 1을 넣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얘 1을 넣기 위해서는 쭉 올라가서 i 값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1이 되면 되죠. 얘가 1이 되려면 이 i의 초기치는 바로 0이 되어야만 0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i가 1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결국 이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i 값이 1이 만들어져요. i 값이 1인 상태에서 j 값 넘어오니까 j 값도 j의 초기치가 0부터 시작하면서 첫 번째 j를 1로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A갈로 I, J에다가 A갈로 1,1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K값은 자동으로 1부터 25까지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이라는 값이 A갈로 1,1 자리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왔어요. J가 5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물었어요. J가 5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는 얘기는 J값이 4인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J값이 4인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 탄생되는 J는 5가 탄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i가 1일 때 J값은 1, 2, 3, 4, 5로 바뀌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J가 5가 되는 순간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어떻게 하라? i 값을 하나 증가시키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내용이 이 내용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도 이 내용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J값의 순환은 이렇게 순환이 되겠죠. 이 내용이 역시나 이 내용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K값을 통해서 A갈로 I, J에다가 숫자 1부터 25까지 넣겠다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이 빨간색 네모 안에 A갈로 I, J의 이 I 자리에다가 맨 처음에 1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J 자리에다가 역시 1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I와 J의 초기치는 각각 1,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J값은 다시 2로 증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J는 J 플러스 1을 통해서 J값을 2로 증가시키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얘는 I값의 초기치를 주고 I는 I 플러스 1의 증가가 먼저 나왔어요. 이게 선증가 후처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얘는 처리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나중에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선증가 후 처리를 통해서 할 때는 초기치는 0이 들어가면 되고 바로 처리부터 먼저 하고 뒤에 증가를 만들어 준다면 초기치는 1로 시작하면 된다. 만약에 내가 어떤 알고리즘에서 1부터 시작하게 만들고 싶으면 말이죠. 그쵸? 자, 그런 개념에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내용은 J값을 5번 돌리는 거고 I값도 바깥쪽에서 5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쪽 동그라미 I가 순환되는 이 과정은 바로 이 내용하고 똑같다. 그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이번 시간 이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익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똑같다 그랬는데 얘는 왜 i가 5보다 크다로 가야 되고 얘는 왜 i가 5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야 됩니까? 이거를 아직까지 헷갈리거나 이해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기초 강의 2강, 3강을 제대로 못 듣고 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부등호가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A 갈로 I, J에다가 1,1부터 5,5까지 넣겠다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I의 마지막도 5가 돼야 되고 J의 마지막도 5가 돼야 돼요. 그럼 J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J의 마지막이 5가 돼야 된다. 그러면 화살표를 따라서 거꾸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J의 마지막은 5가 돼야 돼요. 그럼 컨트롤하는 이 부분에서 J가 5보다 큰 숫자는 얼마예요? J가 5보다 큰 숫자는 6이에요. 그죠? 6인 경우에는 밑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죠. 이쪽이 yes니까. 이쪽이 no면 yes라는 글자가 없어도 이쪽이 yes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쪽이 yes입니다. 그러면 J가 5보다 큰 6인 경우에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마지막 5는 이쪽에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I도 한번 보세요. I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I의 마지막은 5가 들어가게 하려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올라오는 이 I 값은 뭐가 올라야 돼? 마지막에 5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I 값이 5보다 큰 6부터는 밑으로 떨어뜨려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원리를 하고 있다. A 갈로 I, J라는 5 곱하기 5 매트릭스 속에 K 값을 통해서 숫자를 1부터 25까지 넣는 과정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풀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강, 3강에 대한 내용을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열 테마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배열의 이 2차원 배열 A 갈로 I, J라고 표현하는 이 2차원 배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기초 강의니까 이번 시간에 좀 쉬어간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쉬어가는 기초 강의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실생활에 대한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생활의 이중 반복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알고리즘의 숫자 A 갈로 I, J에다가 뭘 넣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그죠? 그럼 우리 실생활 예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한번 볼게요. 또는 시계, 구구단 뭐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윗몸 일으키기 예를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자, 순환 구조가 I 값이 바깥쪽에서 1부터 10까지 1씩 증가를 해요. 안쪽에서는 J 값이 1부터 2까지 1씩 증가해요. 우리가 보통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이렇게 하죠. 이 강의에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런데 한번 이렇게 윗몸을 이렇게 올렸다가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냥 윗몸이 이렇게 할 때는 한 번 내려갔다가 두 번 이렇게 하지만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죠. 한 번 올려서 하나, 둘 내려가고 또 한 번 올려서 하나, 둘 이렇게 내려가고 보통 이렇게 윗몸이 이렇게 해요. 조금 이제 운동을 하니까.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한 번 올려서 팔꿈치를 한 번 부딪히고 내려가는 윗몸 일으키를 한 번 할 때마다 안에서 두 번의 동작을 하고 다시 내려간다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내가 윗몸 일으키기를 10번 할 거야. 한 번 올라올 때마다 안쪽에서 두 번의 동작을 더 할 거예요. 두 번의 동작이 끝났으면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서 다시 한번 윗몸 일으키를 두 번째 올라오면서 안쪽에서 두 번의 순환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어떤 이중순환을 우리가 이중 박스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 어떤 개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개념 한번 볼까요? 시계.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계를 보면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23시 59분이 지나면 다시 0으로 돌아가죠. 무슨 말이냐? I를 우리가 시침으로 보고 J를 우리가 분침으로 본다면 시침이 0시부터 시작했을 때 0시로 넘어와서 J값 0시 0분부터 시작해서 0시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해서 얼마까지? 59분까지. 그죠? 59분까지를 해야 되겠죠? 59분. 자, 59분까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럼 59분 다음에 다시 빠져나가면서 시가 1시로 변하면서 1시 다시 0분, 1시 0분, 1분, 2분, 3분에서 1시 59분에서 다시 빠져나가면 다시 I 값이 2로 바꾸면서 2시 0분, 1분, 2분, 3분에서 59분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이중순환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계가 0시 0분부터 시작해서 23시 59분까지로 변하는 알고리즘을 이중순환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전자시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간이 바뀌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대부분이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시계를 만들 수 있어요. 구구단은 뭡니까? 구구단은 보통 우리가 1단부터 뭐 9단까지 또 표현하지만 보통 우리가 뭐 2, 1, 2, 2, 4에서 2단부터 9단까지 보통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바깥쪽에서
I 값을 2부터 9까지 증가시켜주면서 안쪽에서는 다시 1부터 9까지 증가시켜주죠. 그러니까 2, 1은 2, 2, 4, 2, 3은 6, 2, 9, 18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빠져나가서 3, 1은 3, 3, 2, 6, 3, 3은 9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서 마지막 9, 9, 81까지 나오는 이런 형태의 있던 구구단도 이중순환 박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구단이든 윗몸 일으키기든 시계든 결국 이 모양은 역시나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는 것은 자, i가 0부터 시작해서 i 값을 먼저 증가시켰습니다. 또 역시 j가 0부터 시작해서 j 값을 증가시켰어요. 얘가 안쪽 순환문이 되겠고, 그죠? 얘가 바깥쪽 순환문이 되겠죠. 결국 이 과정이 얘가 얘 되는 거고, 얘가 얘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얘가 우리가 윗몸 이렇게 얘를 들고 있으니까 바깥쪽에서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 거니까 i는 0부터 시작해서 i 값 1로 만들어주면서 윗몸 일으키기 하고 i 값 언제? 10번째까지 반복하라.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10번째 반복돼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뭐 올라가면 돼? 9 올라가면 되죠. 9가 올라가야만 여기서는 9가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 i 값을 10으로 만들어주는 과정까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j 값도 마찬가지. j 값은 얼마? 윗몸 일으키기 할 거니까 2번만 하겠다. 그럼 여기서 j가 2보다 크거나 같으냐? 같지 않다. 그럼 어떻게? 1인 상태까지 올라가겠죠. 1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1이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 j는 2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안쪽에서 2번 순환을 하게 되겠죠. 자,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 똑같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자, 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윗몸 일으키기를 하기 위해서 안쪽 j의 순환이 만들어지고 바깥쪽 i의 순환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얘가 똑같고 얘랑 똑같다는 사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중순환 박스문으로 나와주면 우리는 고맙습니다 라고 문제를 풀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좀 치사합니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결국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면 좀 짜증은 나겠지만 그죠? 아 진짜 출제 이번에 좀 문제 출제할 때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 갑다. 뭐 그래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자, 이렇게 나오면 아 출제위원께서 이번엔 기분이 좀 좋았는 갑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이중순환 박스문에 대한 어떤 예를, 실생활의 예를 통해서 제가 기초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중순환 박스를 본격적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구구단 알고리즘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구구단은 우리가 보통 2단부터 9단까지 많이 표현을 하니까, 지금 제가 이제 구구단 박스를 2개를 그려놨는데, 자, 얘가 보통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로 얘를 우리가 단수라고 표현을 하고, 수학적인 용어로 구구단에서, 자, 구구단, 자, 얘를 앞에 걸 우리가 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뒤에 있는 얘를 우리가 보통 구구단을 우리가 승수라고 표현을 하죠. 자, 수학적인 용어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온 얘는 뭡니까? 얘는 우리가 답이죠. 답.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단수 곱하기 승수해서 답을 얻어내는 과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1차원 배열 하나 만들어놨죠? GU 갈로 B니까 아 B가 첨자 변수구나. 자, 이 방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GU 갈로 1번 방. 자, 이 방 이름은 1, 2, 3, 4. GU 갈로 4번 방. 이 방 이름은 GU 갈로 9번 방. 이렇게 되는 거죠. 아, GU 갈로 방 안에다가 답을 넣어라. 뭐 이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처리해야 될 과정은 뭡니까? GU 갈로 첨자 변수 B로 써있으니까 B는 어떻게 변해야 돼? B는 B 플러스 1을 통해서 B 값을 1, 2, 3, 4, 5로 바꿔주면 돼요. 이 방번호 1, 2, 3, 4, 5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뭐 해야 돼? 단수 곱하기 승수의 처리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결과물을 어디에다가 이 GU 갈로 B에다가 넣어주는 이 처리 과정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변수로 사용할 때 아 단수는 뭘로 쓸까? 대충 보니까 아 A라는 변수가 사용됐구나. 승수는 B라는 변수가 사용됐구나. 결국 A 곱하기 B를 통해서 이 값을 GU 갈로 B라는 배열 안에다가 차곡차곡 담아두자. 그래서 구구단을 만들어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스타트. 자, GU 갈로 9개의 방을 먼저 세팅하라.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A는 0부터 시작해서 A는 A 플러스 1을 통해서 먼저 증가를 시켰네요. 선증가를 했어요. 자, B는 0부터 시작해서 B는 B 플러스 1을 통해서 선증가를 역시 안쪽 승수 부분도 B 값을 통해서 증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야. 그쵸? 이게 구구단을 계산해야 되는 이 과정을 먼저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 처리 과정을 해야 되겠다. 안쪽 반복문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B에 대한 거. 바깥쪽 반복문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A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 아래쪽에 이제 출력문이 나와 있지만 출력문이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수와 승수를 통해서 A 값은 뭐 2부터 9까지 2단부터 9단까지 만들어주면 되고, 얘는 각 단 속에서 1부터 9까지 만들어주면 돼요. 2, 1은 2, 2, 2, 4, 2, 3은 6, 2, 9, 18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3, 1은 3, 3, 2, 6, 3, 9, 27까지 만들어주면 돼요. 그쵸? 자, 바깥쪽에서 A를 통해서 A 값은 어디까지? A 값은 2부터 9까지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A 값은 2부터 9까지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초기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A의 초기치가 0부터 시작하면서 0이 들어가면서 A 값이 1로 바뀌죠. 아하, 이 알고리즘은 2단부터 안 만들었고 1단부터 만들었구나. 자, 이 개념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2단부터만 표현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A의 초기치는 1로 바꿔주게 되면 A가 1이니까 1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첫 번째 A는 뭐가 만들어져? 2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이 그림에서 A가 0으로 적혀있다는 얘기는 1단부터 만들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편하게. 그쵸? 자, 2단부터 만들어줄 거면 A를 1로 만들어주면 되고, 그래서 A가 2가 탄생되면서 만들어져요. 자, B는 초기치는 0이니까 승수는 0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승수는 1부터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만약에 1이라 그러면 A의 초기치는 1이라 그러면 A는 2부터 시작할 거니까 2 곱하기 1 하고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럼 2, 1은 2, 2, 2, 4, 2, 3은 6, 2, 4, 8에서 2, 9, 18까지 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빠져서 A 값이 다시 증가시키면서 A 값이 3단으로 바뀌고 다시 이 안에서 3, 1은 3, 3, 2, 6, 3, 3은 9가 만들어지죠. 결국 이 마지막 B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9가 들어가야 되니까 B가 9보다 작은 얼마? 8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8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지막 9가 탄생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A라는 것도 이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 출력물을 이따 볼게요. 자, 아래쪽에 내려와서 A가 9보다 작으면 올라가라. 9보다 작은 수 얼마? 8이면 올라가라는 얘기죠. 8이면 이렇게 올라가서 8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지막 A는 9가 탄생하면서 A값 9단까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중순환문에 대한 구구단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2단부터 9단까지 또는 1단부터 9단까지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 GU갈로 B라는 방 안에다가 우리가 항상 회전을 할 때 나오는 그 답을 기억을 하고 있겠죠. 처음에 이 과정을 한 바퀴 돌면서 2단부터 시작했다면 여기에 2는 2, 2, 4, 2, 3은 6, 2, 4, 8, 2, 5, 10, 6, 2, 12, 14, 16, 18 이렇게 다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각 저장되는 부분을 여기서 중간에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내려와서 2단이 끝났단 말이야. 2단이 끝나서 이 3단으로 가기 위한 이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이유가 2단에 대한 값을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I 값이 1부터 9까지 증가시킨다. 1부터 9까지 1씩 증가시킨다. 자, 이 말에서 A가 얼마였어요? 처음에 내려왔을 때 A가 2단부터 했다면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A를 찍어라. 2를 찍었어요. 그쵸? 2를 프린트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따옴표 안에다가 X를 넣었어요. 그러면 X를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X를 출력했어요. 그 다음에 I를 출력하라. I는 뭐예요? 여기서 I가 1부터 9까지 증가하죠? I가 1부터 9까지 증가하니까 I 값은 현재 1이에요. 그럼 1을 출력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아서 그 안에 이 꼴을 출력하라. 이 꼴이 출력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GU갈로 I방에 있는 값, 첫 번째 값 얘를 출력하라. 이렇게 출력이 된 거야. 결국 첫 번째 내려오면서 이 과정 때문에 뭐가? 얘가 출력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바퀴 더 돌죠, 이렇게. 더 돌게 되면 I 값이 2로 바뀝니다. 2로 바뀌면서 역시 A를 출력하라. A가 뭐야? A가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X 출력하라. X 출력했고. 그 다음에 I 출력하라. I는 2로 바뀌었죠? 그럼 2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꼴 출력하라. 이꼴 출력됐고. 그 다음에 GU갈로 몇 번 방? 2번 방에 있는 거 출력하라. 2번 방에 있는 4를 출력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얼마? 9바퀴를 돌리면서 이 2단이 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2단이 다 출력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바깥쪽 순환문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A 값이 2단부터 시작했다면 3단으로 바뀌겠죠. 3단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GU갈로 B 방안에는 이제 3단의 답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단의 답, 여기 3일은 3, 3이 6, 3, 3은 9, 3, 4, 12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3, 9, 27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출력문 박스에서 또다시 A값이 얼마? 3. 그리고 X 출력해 I값 얼마? 1. 1 출력하고 이꼴 출력하고 그럼 GU갈로 1번 방에 있는 3을 출력하라. 이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 또 3단을 다 출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알고리즘은 이 회전을 돌면서 2단 먼저 출력하고 3단으로 A값이 바뀌면서 다시 올라가서 3단 출력하고 다시 올라가서 4단 출력하고 이렇게 해서 9단까지 출력하는 9구단 알고리즘이 완성되는 거고요. 자, 이 문제는 실제 우리가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물론 기사산업기사에서는 너무 기초적인 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됐지만 물론 우리가 기사산업기사를 공부하면서 이 기능사 문제가 우리 기사산업기사에서 출제될 가망성은 없지만 이런 가망성은 있어요. 9구단의 원리를 통해서 좀 더 응용했는 어떤 알고리즘이 우리 기사산업기사에는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사 기출문제라고 얕잡아 보지 마시고요. 기능사 기출문제 원리를 이해를 한다 그러면 역시나 기사산업기사에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좋아요. 자, 9구단 알고리즘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기초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행 매트릭스입니다. 자, 이 안에다가 숫자를 역시 1부터 25까지 집어넣는 과정을 하게 될 건데, 아까는 우리가 기초를 통해서 K값은 1부터 25까지 자동 증가시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K값을 실제로 1부터 25까지 만들어주는 과정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초를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I값은 1부터 5까지 증가시켜주네. J값도 1부터 5까지 증가시켜주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IJ를 통해서 A갈로 I, J는 1,1부터 5,5까지 바뀌겠네? 그죠? 그러면 K값은 어떻게? K값은 1부터 25까지 숫자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안에다가 K는 K 플러스 1을 만들어주게 되면 K값은 1, 2, 3, 4, 5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K값을 어떻게 해서 25까지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이 이중순환 박스를 본다 그러면 이 안쪽에서 몇 바퀴 돌아? 5바퀴 돌죠. 그리고 바깥쪽에서 몇 바퀴 돌아? 5바퀴 돌죠. 결국 이 이중순환문은 총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5 곱하기 5에서 25바퀴를 도는 거예요. 25바퀴 도는 것을 안쪽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K값은 자동적으로 1부터 25까지 증가하게 되겠죠. 물론 이 K의 초기치는 존재해야 됩니다. 초기치는 0부터 시작하니까 0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첫 번째 만들어지는 K값은 1부터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안에서 25바퀴를 돌게 되니까 K값은 1부터 25까지 자동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결국 K값 1부터 25까지 증가하면서 A갈로 1,1에다가 1 넣고 A, 1,2에다가 2 넣고 A, 1,3에다가 3 넣고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고 6, 7, 8 이렇게 쭉 들어가서 마지막 25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몇 번 방? 여기가 A갈로 1,1번 방. 여기가 A갈로 1,2번 방. 여기가 A갈로 1,5번 방. 여기가 A갈로 하나, 둘, 셋, 넷 4,1번 방.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험에 이 매트릭스 문제가 나오면 5 곱하기 5 매트릭스가 나올 거예요. 물론 뭐 4 곱하기 3이 나올 수도 있고 2 곱하기 뭐 2도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 곱하기 5라는 매트릭스가 나와요. 이 매트릭스 안에 숫자를 1부터 25까지 넣는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오겠죠. 1부터 25까지 넣는 거 이거 나오면 알고리즘 자체가 너무 짧고 괄호가 5개 내지 6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괄호 5개, 6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숫자를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하게 넣는 방법이 나와요. 그죠? 자, 어떻게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느냐?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게 직각 삼각형 매트릭스라 해서 숫자를 이렇게만 넣어버려요. 여기는 안 넣겠다는 얘기죠. 1,1에다가 1 넣고 1,2에다가 안 넣고 1,3에다가도 안 넣고 2,1로 내려와서 2를 넣고 2,2에다가 3 넣고 2,3에다가 안 넣고 그리고 내려와서 3,1에다가 4 넣고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니까 모양이 숫자를 넣어놓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 생기더라.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생기니까 이 매트릭스 이름을 삼각형이라고 부르자. 직각 삼각형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다음 강의 모양을 보면 그 강의 타이틀을 보면 뭐 리을자 넣기,
뭐 이렇게 달팽이 알고리즘 이렇게 말이 나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실제로 우리가 리을자를 막 만들거나 달팽이를 그리거나 이게 아니라 이 5 곱하기 5 매트릭스에다가 숫자를 넣을 때 리을자 넣기는 1을 여기 넣고 1, 2, 3, 4, 5 이렇게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렇게 넣으니까 아 이거는 리을자 모양으로 숫자를 넣는 방법이구나 이거예요. 달팽이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를 돌려가면서 넣으니까 이게 모양 자체가 달팽이 모양이니까 달팽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숫자를 어떤 규칙에서 넣느냐에 따라서 5 곱하기 5 매트릭스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직각 삼각형 형태로 숫자를 저렇게 넣는 방법은 어떻게 넣느냐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항상 이 배열 문제, 매트릭스 문제가 나오게 되면 숫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적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직접 적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숫자가 어떠한 규칙으로 바뀌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적어라. 자, 매트릭스 문제가 나오면 알고리즘 절대로 먼저 보지 말고 반드시 숫자를 적어보라. 무슨 말이냐?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안에 숫자를 넣어요. 1부터 얼마까지? 15까지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이걸 적어보라는 얘기죠. A 갈로 1,1에 1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A 갈로 2,1이죠. 2,1에 2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A 갈로 2,2에 3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넘어와서 또다시 A 갈로 3,1에 4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A 갈로 3,2에 5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A 갈로 3,3에 6이 들어갔어요. 자, 지금 여러분 시험과 직결되는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제가 다 적어올게요. 자, A 갈로 3,3에 6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밑으로 세로로 쭉 적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A, 4,1에 뭐가 들어갔어? 7이 들어갔고 A 갈로 4,2에 8이 들어갔고요. 자, A 갈로 4,3에 9, A 갈로 4,4에 10. 여러분 직접 다 적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안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얘만 딱 쳐다보고 적을 수 있어야 돼. 지금 기초각이니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매트릭스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거 다 적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규칙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줄 A 갈로 5,1에다가 11 넣고 A 갈로 5,2에다가 12 넣고 A 갈로 5,3에다가 13을 넣고요. A 갈로 5,4에다가 14를 넣고 A 갈로 5,5에다가 15를 넣는 과정.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세로로 쭉 적어주셔야 됩니다.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가 반복을 하고 있는가를 체킹해내야 돼요. 자, 어떻게 반복하고 있느냐? 첫 번째, 행부터 행이 1일 때 요까지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놓은 거를. 그 다음에 행이 2일 때 요렇게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반복이 된 거야. 그죠? 행이 3일 때 요렇게 반복됐으니까 요렇게 된 거고 행이 4일 때 요렇게 반복됐으니까 요렇게 된 거예요. 그죠? 행이 4일 때. 그 다음에 행이 5일 때 요렇게 반복된 거니까 행이 5일 때. 결국 얘는 행이 1일 때예요. 지금 여기 첨자 변수가 뭘로 사용됐냐면 A 갈로 I, J로 사용이 됐죠. 그럼 I가 의미하는 게 행을 의미하는 거고 J가 의미하는 게 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부분은 I 값이 1일 때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적어보시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I가 2일 때 나타나는 거구나. 얘는 I가 3일 때, 얘는 I가 4일 때, 얘는 I가 5일 때 이렇게 딱 적어보면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면 I가 1부터 5까지 변하는 거구나. I가 1부터 5까지 변하는 거구나. I는 1부터 5까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안에서 I 값은 1부터 5까지 변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 적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J값을 보죠. 자, J값을 보니까 J값은 I가 1일 때는 1까지 갔어요. 1만 했어요. I가 2일 때는 1, 2까지 갔어요. I가 3일 때는 1, 2, 3까지 갔어요. I가 4일 때는 1, 2, 3, 4까지 갔어요. I가 5일 때는 1, 2, 3, 4, 5까지 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야 돼. 뭔가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까? I는 1부터 5까지 증가하는데 J값은 I가 1일 때는 1부터 1까지 간 거야. I가 2일 때는 1부터 2까지, I가 3일 때는 1부터 3까지.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J의 순환은 무조건 몇부터? 1부터 증가하는 거야. 그죠? 무조건 J의 순환은 여기서도 1부터 증가한 거고, 여기부터 1부터 뭐까지, 1부터 뭐까지, 1부터 뭐까지, 1부터 뭐까지 증가한 거야. J는 1부터 증가하는데 결국 어디까지 증가하는 거야? I에 따라서 I가 1이면 1부터 1까지, I가 2이면 1부터 2까지, I가 3이면 1부터 3까지. 아하, J 값은 J가 1부터 어디까지? I까지 증가를 하고 있구나. 5 곱하기 5 매트릭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열 테마 첫 번째 테마를 공부하면서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열 테마에서 이 이중순환 박스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I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가, 그리고 J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가의 규칙을 찾아내려면 여러분들이 직각, 삼각형, 리을자 넣기, 달빛 다 외울래요? 그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적어 보셔야만 I과 J 값의 변화를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J 값은 뭐야? 1부터 I까지 1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J 값은 1부터 I까지 1씩 증가한다. 이거 두 개를 캐치해낼 수 있으면 나머지 안에는 똑같아요. K 값은 1부터 25까지가 아니라 이거 순환 구조 박스 도는 만큼 K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K는 K 플러스 1을 통해서 K 값을 1부터 증가시키는 거야. 어디까지 증가하는 건지는 K는 신경 안 써요. 왜? 순환은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결국 얘가 I가 1부터 5까지 바깥쪽에서 5번 순환하고 J 값은 1부터 I까지 순환하면서 얘가 총 몇 바퀴 도는 거야? 15바퀴를 자동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얘네 규칙 때문에. 그러면 이 안에서 K 값은 자동으로 뭐야? 1부터 15까지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I의 순환과 J의 순환이 이쪽에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주소를 다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 직각 삼각형 모양의 요 모양대로 숫자가 1부터 15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나중에 출력하게 되면 프린터 A갈 5,5 이거 전체를 출력하라 그러면 요 모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 컴퓨터 공학과의 1학년에 딱 입학하면 지금은 이제 많이 세상이 변해서 이 정도 알고리즘은 잘 안 다루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쵸? 컴퓨터 공학과 1학년 1학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런 알고리즘을 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부터 15까지 넣는 거 말고 별표 같은 걸 넣어가지고 별 같은 거 막 출력하고 그래서 이제 별 모양을 요렇게도 이제 출력해보고 또 뭐 삼각형 요런 모양도 출력해보고 리을자 모양도 출력해보고 다양한 출력을 통해서 이 배열의 원리를 통해서 다양한 출력을 통해서 컴퓨터의 기억 공간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컴퓨터의 5 곱하기 5,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의 원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 직각삼각형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됩니까? 자, 물론 이 정도의 짧은 알고리즘은 안 나오겠죠. 막 이중박수문 안 쓰고, 그렇죠? 아까 앞에서 배웠던 순환문을 이용해서 막 길게 막 표현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는 이중박수문이 길게 순환 구조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직각삼각형 매트릭스 좌에서 우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넣는 이 알고리즘을 봤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에서 좌로 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 일단 보지 마세요. 순서도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지? 그죠?
i와 j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지? 여러분 직접 적어봐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자, a갈로 1,1에다가 뭘 넣겠다? 1 넣겠다. 뭐 앞에랑 똑같다, 그죠? 그 다음에 a갈로 2,1에다가 2를 넣은 게 아니라 2,2에다가 2를 넣은 거예요. 그쵸? a갈로 1,1, 1,1에다가 1 넣고 a갈로 2,2에다가 2를 넣고 2,1에다가 3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a갈로 2,1에다가 3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적어봐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a갈로 3, 얼마에다가 3,3에다가 4를 넣었어요. 그죠? a갈로 3,2에다가 5를 넣고 a갈로 3,1에다가 6을 넣었어요.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적어보지 않고 이것만 쳐다보면 이거 어떻게 해서 1, 2, 3 이렇게 들어가지? 머리가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거 적는 거, 이거는 나 할 수 있겠어요 하는데 실제 시험 나와 해보면 실수예요. 숫자를 하나 잘못 적는다든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A4 용지 정보처리 실기 공부하면서 연습장을 하나 딱 사다 놓으셔야 됩니다. 연습장에다가 계속 이거 적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에서 딱 요것만 딱 그려놨잖아요. 빈 공간들 되게 많아요. 교재에서 연필로 계속 적는 연습을 하세요. 그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계속 적어볼게요.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제가 미리 적어놓거나 아니면 좀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배열 기초 강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저랑 같이 다 적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적었어요. 그 다음에 A갈로 여기입니다. 4,4번 방에다가 7 넣고 A갈로 4,3번 방에다가 8 넣고 A갈로 4,2에다가 9 넣고 A갈로 4,1에다가 10 넣었어요. 자, 5행으로 갑니다. A갈로 5,5에다가 11을 넣었죠. 5,5에 11 넣은 거예요. A갈로 5,4에다가 10 넣고 A갈로 5,3에다가 12를 넣고. 보세요. 저도 실수하잖아요. 그쵸? 자, A갈로 5,3에다가 13 넣고 A갈로 5,4에다가 14 넣고 2에다가 14 넣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A갈로 5,1에다가 15 넣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줄입니다. 여기까지고. 자, 두 번째 줄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줄 여기까지고.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 값부터 왼쪽부터 볼게요. I 값은 1, 2, 3, 4, 그죠? 5. i는 역시나 1부터 5까지 변하네. 그죠? 이게 뭡니까? i가 1일 때, i가 2일 때, i가 3일 때, 얘는 i가 4일 때, 얘는 i가 5일 때. 그러니까 왼쪽에 붙어 있는 이 i는 역시나 1부터 5까지 변하네. 그러면 바깥쪽 순환문에서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i는 1부터 5까지예요. 그쵸? 항상 j가 문제죠. 그쵸? 자, j 찾아볼게요. 자, j는 i가 1일 때는 1이에요. 요거 갖고는 j의 규칙을 찾아낼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i가 2일 때 2, 1 바뀌네. i가 3일 때 3, 2, 1 바뀌네. i가 4일 때 4, 3, 2, 1로 바뀌네. i가 5일 때 5, 4, 3, 2, 1로 바뀌네. 아하. 그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j라는 놈은 시작은 어디서 붙습니까? 1부터 1까지, 2부터 1까지, 3부터 1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i 값에 따라서 시작을 하죠. 끝나는 거는 1까지 끝나. 결국 j 값은 i의 변화에 따라서 i부터 1까지니까 뒤에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i부터 1까지 1씩 줄어들게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뒤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숫자를 이렇게 넣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j는 i부터 1까지 1씩 줄어들게 만들고 k 값은 k는 k 플러스 1을 통해서 k 값을 몇부터?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역시나 15까지 숫자를 넣는 건데 k가 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k는 이 두 개의 박스의 순환 구조만큼만 k 값이 변하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k 값은 15까지 변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A갈로 I, 어디? J에다가 I, J에다가 뭘 넣겠다? K 값을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A갈로 I, J에다가 K값 1부터 15까지 넣어주면서 우리가 이중순환 박스를 실행하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우에서 좌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가 직각삼각형 매트릭스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매트릭스가 이번 시험에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공부해갖고 갔어요. 시험에는 이게 나왔어요. 해결을 못해요. 선생님, 직각삼각형이 나오긴 했는데요. 제가 배운 거 안 나왔어요.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요거 딱 2개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거 해결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왜? 주소를 다 적어보라 그랬잖아. 적어보고 난 다음에 I가 어떻게 바뀌는지, J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규칙을 찾아내는 거. 결국 우리 이 알고리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컴퓨터가 잘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가 우리 인간보다 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반복을 잘한다. 우리 인간은 반복을 빨리 못해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반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배열 테마가 사실 좀 비슷한 테마가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수열 테마랑 좀 비슷해요. 수열 테마는 뭡니까? 숫자가 어떻게 증가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찾으면 수열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배열 테마는 I와 J의 순환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만 이해하면 배열 테마에 관련된 문제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배열 테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오른쪽에다가 어떻게 I와 J가 변하는지를 적는 훈련을 많이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 강의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알고리즘 15강입니다. 15강에서 배열 테마 두 번째 시간으로서 리을자 모양으로 숫자를 넣는 방법과 그리고 다이아몬드 모양은 자,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으로 숫자를 넣는 방법은 어떤 규칙이 있는가? 예습 미리 조금 하신다 그러면 강의 듣기 전에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시면서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소를 직접 한번 적어보는 훈련 정도만 해 오셔도 다음 시간 강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배열 테마 이번 시간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좀 쉬운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 건데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만 우리 시험과 직결되는 이거 두 개는 실제 여러분 기사산업기사에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시험에 배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테마가 배열 테마니까 무조건 이번 시험에 배열 테마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